저는 그냥 하루 종일 수학만 하는데 그거를 딱 오픈하자마자 커피집이랑 백반집에 신경 쓰느라고 수업 준비를 못하고 있다. 또 시작을 해가지고 막 이런 이야기. 이 사람의 수업을 들으면 완전 망한다. 앞으로 나한테 선생님이라 부르지 마. 뭐야 이게? 정말? 어화둥둥 내 사랑 어여쁜 내 사랑 천년만년 넌난 사랑할 거야 어화둥둥 내 사랑 어화둥둥 내 사랑 영원한 나의 사랑아. 아니 도대체 이분의 정체가 뭐예요? 저요? 음악을 미치도록 사랑하는 남자, 트로트 새내기이자 전국에 있는 그 수많은 고등학생들의 수학 대통령. 옆에서 누가 조언해준다고 그거 들어가지고 성공한 사람 지구상에 아무도 없다고. 잘 봐요. 어렵지 않아요. 소리 나서? 얘 찢으면 어때? 수학 생선님으로 불리우는 남자, 정승재. 네. 수학 대통령. 수학 대통령이십니다. 네. 지금부터 멘탈 테스트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래, 칠판에 2개의 원을 그려주세요. 2개의 원? 전까지 찍으셨네. 중심이 같습니다. 얘가 중심입니다. 반지름만 다릅니다. 저것도 약간 설명도 강의처럼. 이걸 동심원이라고 부릅니다. 동심원이요? 예. 반갑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랜만입니다.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 금쪽 상담소에서는 오시는 고객님께 이렇게 차를 대접하거든요. 목소리를 또 많이 쓰시니까 환절기 이 기관지에 좋은 복숭아 꽃차입니다. 복숭아 꽃차요? 예. 저 복숭아 되게 좋아해요. 자두 같은 거 있잖아요. 엄청 좋아. 꽃도 3년 전부터 되게 좋아하기 그냥 복숭아만 좋아한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지. 제가 첫눈에 TMI가 굉장히 죄송합니다. 많은 고객님이신데. 아니 정말 복숭아도 너무 좋아하고 저랑은 상극이네요. 네, 저 복숭아 알러지가 있거든요. 네. 선생님 와주셔서 감사한데 어느 때보다 좀 어수선하게 시작하긴 했습니다. 네. 근데 생선님은 뭐예요, 생선님? 생선님. 생선님이 그러니까 제가 EBS에서도 수업을 하는데 거기 선생님들은 대부분 학교 선생님들이거든요. 네. 진짜 학생들 생각하는 그 마음이 저는 하루 종일 매출이 얼만큼 올라갔고 뭐 이런 생각을 한다면 나는 선생님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때 너무 충격을 받아서 학생들한테 앞으로 나한테 선생님이라 부르지 마. 근데 강사님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뭐라고 할까 그러다가 정승재 씨라든지 학생들. 그래 좀 이상하잖아요. 제 씨는 좀 많이 예의가 없어 보이고 하니까 선이랑 생이랑 좀 바꿔서 생선님. 겸손하기까지 하세요. 네, 그럼요. 그러면 이제 정승재 씨 예. 거를 제가 그대로 그렸습니다. 요게 그냥 뭐 동그라미만 그린 게 아닙니다. 다 의미가 있는데 현재 나를 채우고 있는 건 무엇일까 알아보는 테스트였습니다. 진짜? 나를 채우고 있는 거? 채우고 있는 거. 자, 여기 보시면은 이게 첫 번째고 이게 두 번째였잖아요. 원 안에 두 번째 원을 그린 사람은 배려심과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따뜻한 사람. 사랑을 주고받는 건 모두 좋아하므로 주변 사람들과 교류가 끊이지 않는 타입이고요. 그리고 모든 것을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는 당신은 약자에게 애틋한 사람. 아니, 이게 과학적으로 그렇지 하잖아요. 그래 어떻게 보면 수학 약자잖아요. 제가 하루 종일 만나는 친구들이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자연스러운 현상이 일어난 게 아닐까. 진짜로 저희 금쪽 상담소를 찾아주신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30살 초반에 인터넷 강의를 대비해서 벌써 한 10년 전 그것도 한 번 사이트 옮기고 2번 재계약하고 진짜 정신없이 살았는데 벌써 이 나이가 됐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다 빈 느낌. 그러니까 매번 했었던 행동은 그렇게 큰 행복은 쫓지 않더라도 내게 주어진 작은 불행을 없애자. 불행만 피했던 삶인 것 같아요. 남들은 뭐 어느 정도 선까지는 그 분야에서 올라갔으니까 되게 행복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리고 스스로도 불행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산 것 같은데 불행만 피하다 보니까 오히려 행복이 더 멀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을 느껴보면 정말 허무한 인생인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게 대한민국 1등 스타 강사가 본인의 삶이 허무하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좀 너무 놀랍네요. 사실 제가 알기로도 또 누적 수강생만 850만 원. 어마어마해요. 그만큼 수학 제자분들이 많으신 거잖아요. 예. 그런데도 행복하지 않다라고 느끼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해야 할 일인데 네. 이게 뭐 갑자기 뭐 복권 담정된 것처럼 갑자기 뭐 스타 강사가 되고 이게 아니라 지금 15년 동안 꾸준히 나는 모르게 천천히 올라온 거라서 이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하루 종일 수업 준비하고 수학 문제 풀다 보면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내가 목표가 뭘까라는 생각. 예전에는 진짜 우리나라 1타 강사라고 얘기하는 그 스타 강사가 되는 거. 1인자가 되겠다. 그게 목표였는데 지금은 그럼 과연 뭘까? 무조건 목표는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 싶은데 그 행복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정말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정신과 상담을 한번 받아볼까? 그런데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뭐 정신과 상담을 받으면 뭐 이렇게 뭐 리스트 막 빨간 줄 막 그리는 것처럼 그게 막 남는다 뭐 이런 얘기도 막 들려오고 막 그래서 진짜 수학 말고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정신과 상당히 무슨 전문가가 아니에요. 네. 아니 그러니까 그런 얘기 좀 듣고 네, 그러니까 네. 그리고 또 제 상황이 상담을 받아야 말끔 심각한 거는 아닐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남들은 정말 보기에 겨운 고민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봤고 그런데 저한테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예요. 왜냐면 저는 그 진심으로 지금 공감하는 게 똑같은 고민으로 제가 상담을 했었거든요. 행복하지 지난주에. 않다. 행복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저는 그게 결혼이 해답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네. 저는 그럼 궁금한 게 네. 평생 불행만 피하며 살자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예. 불행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사신 거예요? 이쪽 업계가 좀 이렇게 경쟁이 되게 심해요. 제가 한 10년 전 정도에 이제 소속사 바꾸듯이 이게 사이트를 맞아요. 바꿨는데 그때 뭐 소송도 들어오고 아무튼 되게 복잡한 일이 많이 들어오는데 거기에 이제 기자분들이 전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녹음이 워낙 일반화돼 있지만 10년 전에는 그런 생각도 못 하고 막 얘기했었는데 막 그게 뉴스에 막 나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PTSD. 예, 그런 것처럼 모르는 번호는 절대 받지 않는 게 지금까지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어떤 버릇이 생겼냐면 내가 누구한테 전화를 해주기로 돼 있는데 무슨 거절을 해야 되는 전화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아 맞다, 그 거절해야 하는 전화해야 되는데 몇 시에 하고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해야지 이 사람도 상처를 덜 받고 막 이런 거 하나하나에도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맨 마지막 매일 제가 녹화를 하니까 녹화하는 것도 엄청난 긴장감이거든요. 그거 다 끝날 때 그때부터 식사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몸은 뚱뚱한데요. 밥은 거의 긴장 때문에 먹지를 못해요. 선생님 말씀하신 거에 저도 공감이 되는 게요. 저도 일할 때 안 먹거든요. 그러니까 네, 유명하거든요. 네. 아. 그래서 저도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마 굉장히 어깨가 무거우실 거고 더군다나 학생을 가르치시니까 잘 가르쳐야 되고 정확하게 가르쳐야 되고 맞습니다. 잘 격려하면서 포기하지 않게 끌고 가셔야 되니까 맞아요. 이게 어깨가 얼마나 무거우시겠어요. 그러니까 전 그 마음을 이해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있고 또 선생님의 강의를 듣는 학생들이 있어서 너무 행복하지만 약간 허무하고 공허한 걸 좀 느끼시는 것 같아요. 수면 내시경 한 다음에 그 회복실에서 일어나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끝났어 이러잖아요. 네. 안 한 것 같은데 정말 저는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30살에서 지금까지가 너무 진짜 다른 나라에 온 것 같아요.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네. 지금 생각해보니까 저의 인생에 가장 열심히 일할 시기를 다 바친 거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다시 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행복해지려면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 대한민국 1타 강사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노력도 많이 했을 거고 뭔가 타고난 것도 있을 거고 남다른 게 있었을 것 같은데 그때 그렇게 노력했던 게 그때는 불행했었나요? 아니면 행복하셨나요? 너무 행복했죠. 그러니까 과외부터 네. 대학생 때는 시작을 하고 아, 대학생 때 또 과외하셨군요. 과외를 엄청 그러니까 항상 4개씩. 지금도 대학생 과외는 한 30만 원, 40만 원 정도 하는데 25년 전에도 그랬거든요. 그 정도 수입이면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돈에 대한 개념 없이 20살 생일 때는 강남역에 어떤 클럽 하나 전체를 싹 빌려서 통대관이요? 제가 초등학교 졸업 앨범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저의 지인들한테 100몇 명씩 싹 다 보내고 식사부터 맨 마지막에 클럽까지 싹 내가 책임지는 날이다. 이야. 그렇게 막 되게 즐겁게 살았었어요. 근데 네. 제가 딱 들어보니까요. 네. 맞아요. 즐겁긴 하는데요. 네. 저는 어떤 느낌이 딱 드냐면 정말 마음을 먹고 이벤트를 하루 열어서 하루 즐거운 거지. 맞아요. 그렇게 대학생 때 과외를 4개씩 하시면 네. 친구들이랑 놀지 못하잖아요. 그 나이 때는 매일매일 놀아야지. 친구랑 어디 커피숍도 가고 밥도 먹으러 가고 맥주도 마시고 소개팅도 노가리도 하고. 이렇게 까서 먹고 쥐포 맞아. 튀긴 것도 먹고 맞아요. 그런 나이인데 그런 거를 경험을 많이 못 하셨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누구랑 같이 어디를 가보거나 그러니까 커플로 어디를 참석해본 기억은 거의 없어요. 지금까지도 제가 여행 가고 싶으면 해외여행 같은 데 가고 싶으면 전 누구랑 가냐면 고등학교 동창인 친구 와이프, 딸, 나. 친구는 되게 좋아했겠는데 그 와이프는 되게 눈치 없게 봤겠다. 그럼 나는 되게 어색하지 않아요. 네, 지금까지 네. 계속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네, 네.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 너 뭐야 왜 인생을 그렇게 함부로 살아 뭐 거의 그런 식으로 왜 이렇게 낭비하며 사냐라는 식으로 아니요, 얘기하는 게. 그렇게 보이진 않아요. 그 낭비는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 성인이 돼서 자기의 삶을 주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 그 나이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굉장히 열심히 사셨어요. 굉장히 치열하게 열심히 1초의 낭비도 없이 그렇게 사셨거든요. 그래서 어느 지점까지는 열심히 달리고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사셨거든요. 네. 근데 어느 순간 딱 조금 허무하다, 공허하다라고 느끼신 것 같아요. 그게 언제세요? 언제부터 그게 좀 확 이렇게 느껴지셨어요? 노안 오고요. 아, 그러니까 40대 초반. 아, 지금으로부터 한 4년 전까지나 몸의 변화를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어요. 목 쉬지도 않고 어떻게 이렇게 안 아플 수가 있지 사람이? 진짜 건강하시구나. 네, 그렇게 살아왔는데 한 3, 4년 전부터 하나하나씩 고장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도 지금 항상 가까운 거 휴대폰 볼 때 이러고 멀리 볼 때는 이러고 이게 좀 천천히 돌아오잖아요. 초점 같은 게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하나씩 지금도 여기 팔이 별로 안 주거든요. 막 이런 게 하나하나씩 오니까 그러니까 아까 수면 4시간 깬 것 같다 그랬잖아요. 갑자기 일어나 보니까 몸이 좀 하나하나씩 좀 안 좋아지네라는 생각이 딱 들어요. 그래서 또 건강검진을 받아보면 아무런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좀 기분상으로 그러는가 좀 이렇게 안 좋아지는 모습이 나오니까 야 아니 근데 이해가 좀 되는 게 저도 지금 여기 돋보기 이렇게 지금 갖고 왔는데요. 예. 이게 어떻게 보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에이징 프로세스죠. 이게 이제 사람이 노화로 들어가는 가장 뭐 자연스러운 과정이긴 하지만 그것이 개인한테 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굉장한 상실감이 오고 이렇게 확 느끼는 거죠. 이게 내가 조금 몸이 이게 조금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구나라는 걸 느끼고 그게 뭐 별겁니까 하지만 그게 개인한테 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더라고요. 아마 그거를 맞아요. 그 시점에 느끼시지 않았나 싶고요. 맞아요.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예. 선생님 혹시 뭐 건물 같은 거 혹시 그 무렵 좀 사셨어요? 우리 흔히 말하는 건물주. 그쵸. 그때 이제 제가 하는 게 스튜디오랑 또 제가 음악 좋아하니까 소극장을 홍대에다가 만들고 싶어서 그때쯤에 맞아요. 그때쯤에 만들었어요. 그러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자수성가하는 이런 선생님 같은 유형은 어느 정도 경제적인 안정을 유지할 때까지 열심히 막 달리는 마차에 불을 지르듯이 막 야. 그렇게 살고 막 긴장을 에너지원으로 쓴단 말이에요. 막 달려라 그러고 막 하다가 이제는
어느 정도 안정이 됐구나. 이런 상태가 딱 됐을 때 너무 기쁜데 그 기쁨 뒤에 오는 석세스 디프레션이라고 해요. 성공 이후에 오는 약간의 우울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너무 좋아야 되는데 약간 그 뒤에 오는 약간 이렇게 무슨 부귀영화를 바라려고 이렇게 살았나 이런 마음이 이렇게 오면서 약간의 그 공허함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도 한번 좀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사람이 이제 아 내가 행복해라고 느끼는 쪽이 외향적인 사람들이 조금 더 높대요. 그게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외향적인 사람들은 일단 밖으로 향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하나 궁금하고 이제 사람을 좀 만나야지만 오히려 에너지 회복이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관계를 많이 맺고 그다음에 새로운 자극을 찾아서 밖으로 많이 나가다 보니까 물론 좋지 않은 것도 경험하겠지만 재미있는 것도 많이 경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뭘 의미하냐면 인간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관계란 말이에요. 사회적 관계가 인간이 행복하다고 느끼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런 관계가 없죠, 저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말을 안 하죠. 수업할 때 빼놓고는 말할 상대가 없잖아요. 직업적 특성상 예. 비대면으로 사회적 관계를 맺는 대상이 동등한 관계가 아니에요. 맞아요. 학생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학생들한테 나 힘들어 위로 좀 해줘 이럴 수는 없었을 거라고. 나 인생에 이런 고민인데 이렇게 하기 어려웠을 거고. 그렇죠. 네.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예.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회적 관계가 굉장히 없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맞아요. 무지하게 외로워요. 제가 조금 그래도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들끼리도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선생님들이 많은데 저는 10년 전부터 아예 일부러 다커트 시키고 학원 쪽에 관련된 모든 분들의 전화번호를 일부러 저장했어요. 거절하기 위해서, 차단하기 위해서. 그래서 정말 지금까지 10년 동안 한 명도 안 만났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일부러 차단시키는 정도. 뭔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셨던 것 같아요. 그 업계에서 같이 종사하는 사람들 사이에 그 얘기를 좀 자세히 들어볼까요? 그냥 그걸 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뭐 댓글 뭐 그 커뮤니티 사이트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이 사람의 수업을 들으면 완전 망한다. 이 사람의 수업을 들으면 무조건 성공한다라는 거를 어떤 식으로까지 가냐면 완전 가상의 캐릭터를 만들어 놓고 믿을 수밖에 없을 만큼 얘가 나 원래 수학을 못했는데 점점 얘가 성장하는 모습을 막 보여주는 거예요. 가상이에요. 댓글 안에서. 뭐 그렇게 만들 수도 있고 그거는 그래도 좀 약간 포지티브하다고 볼 수 있지만 완전 비방성으로 막 이렇게 가는 그래서 그런 느낌 자체가 어차피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도 기업에서 또는 정치권에서도 뭐 그런 역사가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이게 안 없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긴 드는데 인터넷 실명제가 아닌 이상. 그러면 그게 네. 약간 댓글 알바 같은 그런 느낌의 그런 댓글도 받아보신 거죠? 엄청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아예 완전 다 끊어버리고 싶은 거죠. 네. 그러니까 위너스 클럽이라 그래서 제가 고3 시작할 때는 점수가 하나도 안 나오다가 막 7등급 막 이러다가 진짜 1년 동안만 제대로 공부해도 성적이 올라간다는 거를 막 임상실험으로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시작했던 게 지금 한 11년째 가고 있는데 그 위너스 클럽 친구들에게 10년 전부터 뭐를 약속했었냐면 언제든지 와서 나랑 인생 상담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공간을 무조건 아지트를 만들겠다. 저는 커피나 음식에 대해서 지식은 전혀 없으니까 저희 책임자분을 따로 이렇게 만들어서 그분이 다 하고 저는 그냥 하루 종일 수학만 하는데 그거를 딱 오픈하자마자 이제 커뮤니티 사이트에 정승재가 이제 그 커피집이랑 백반집에 신경 쓰느라고 수업 준비를 못 하고 있다. 또 시작을 해가지고 막 이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나는 이 업계가 저의 모든 공간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싫은 거예요. 네. 그래서 누군가가 너 왜 EBS에서 수업을 해? 너 공교육 강사 아니잖아. 너 사교육 강사잖아. EBS라는 그 일산에 거기 들어가면 온몸이 샤워하는 데 그러니까 깨끗해지는 지저분한 곳에서 깨끗한 곳으로 이렇게 몸을 씻는 느낌이 들 만큼 그래도 나는 사회적으로 좀 이렇게 별로 그렇게 달갑지 않는 시선 속에 둘러싸여 있는 이런 사교육 그것도 스타 강사 그런 업계에서 있지만 그래도 나는 가르치는 게 좋고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으셨군요. 네. 그런 일을 겪고 나서 네. 인간 정승재한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그 일을 겪고 나서. 더욱더 스스로를 그냥 가두는 것 같다는 게 이 사람들은 다 나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밖에 없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방어적으로 가는 것 같아요. 나 막 그게 와, 난 정말 이거 어떻게 살아? 차라리 차단하는 게 낫지. 저도 저는 휴대전화 벨 소리를 못 해놔요. 왜요? 전화 벨 소리가 울리면 덜컥 내려앉으세요? 그래서 아예 저는 무음으로 해놓거든요. 자, 그래요. 이게 전화가 굉장히 두려운 이런 거를 전화 공포증이라고 해요. 그래서 콜포비아라고 하는데요. 소셜 앵자이티라고 하죠. 사회적 불안 중에 하나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전화는 귀신이 하지 않고 사람이 하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이 전화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다른 사람과 사회적 관계를 맺기 위해서 전화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수학 영역에서야 승승장구고 성공을 이루셨지만 야생처럼 아주 치열한 경쟁 이런 데서 막 비방과 음모와 이런 것들이 난무했다면 사람의 관계를 편안하게 생각하기가 어렵고 신뢰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상처가 있었다면 사람을 신뢰하기가 쉽지 않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원래 그런 걸로 행복을 느끼는 사람인데 그 관계가 다 단절이 되고 사람 관계를 두려워하게 되니까 전화 같은 경우도 예전에 이제 경험상 전화를 받았더니 나한테 불행한 일이 생기네. 나한테 굉장히 상처를 주는 일이 생겼네. 그럼 이제 이 콜이 형성이 되는 거죠. 저 모르는 전화를 받는 것, 이 콜, 나한테 되게 나쁜 것. 그러니까 이제 딱 그 공식이 딱 성립이 되면서 안 받고 싶으신 거죠. 네. 이게 over generalization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과일반화가 조금 과일반화. 과도하게 일반화시키는 일반화시킨다. 거라고 하는데요. 이게 예를 들면 뉴스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졌어요. 버스를 탔더니 뭐 이런 사고가 났다. 뭐 택시를 탔더니 이런 사고가 났다. 뭐 이러면 그 다음에 이제 절대 버스를 안 탄다든가. 맞아, 그런 사람들 많아요. 이런 것들이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 불안이라는 기전을 사용하지만 이 불안이 높아지면서 완전히 안전하다고 느껴지지 못하는, 담보하지 못하는 상황에 다 그것을 적용해서 과도하게 일반화를 시키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그것도 나아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요. 제가 사전에 좀 간단하게 MMPI라고 그 문장 무지하게 문제수 많은 거 제가 하셨잖아요. 했었던 거요? 네네네. 예. 이제 그거 살펴보니까 예. 어떻게 우리 나오던가요? 선생님은 어떤 정말 너무 궁금해요. 궁금하시죠? 네, 어떤 분이시죠? 간소리인가요? 나아질 가능성을 보는 게 우리 선생님이 뭐 그냥 검사에서 나온 것만 가지고 얘기를 좀 해보면요. 예. 굉장히 섬세한 분이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마음이 굉장히 섬세하고 감수성이 굉장히 높고 예술적이시고 네, 창의적이시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리고 여리시더라고요, 마음이. 선생님의 특성이 네. 굉장히 이렇게 정확해야 되고 또 수학을 또 전공하셨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정확해야 되는데 가장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려운 게 인간이에요. 인간의 마음은 정확하게 측정하기가 어려워요. 수치가 안 나오지. 네, 수치가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확성이 담보가 안 될 때는 약간 걱정이 되고 불안한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미묘한 자극을 딱 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에 또 예민도 하시고 예민하다는 게 나쁜 뜻이 아니라 굉장히 센시티브하게 놓치지 않고 잘 받아들이시는데 또 영향도 받으세요. 그런데 마음에 또 나를 싫어하나 봐 이렇게 영향도 받으시기 때문에 맥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과. 그래서 좋겠어요. 저는 쌤이랑 방송을 한 1년 반 네. 같이 했기 때문에 네. 쌤이 저에 대한 성향을 잘 알고 있죠. 네네네. 그런 아주 비슷한 면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게 어떨 때 살짝 선을 넘어가면 좀 긴장되고 불편한 거죠. 그래서 조금만 덜 하면 굉장히 좋은 장점인데 왜냐하면 둔하지 않고 배려심도 많고 남을 절대로 마음 상하지 않게 하고 이렇거든요. 그 정도까지는 조금 낮추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뭐 이 세상에는 그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는 거지라고 그냥 넘겨야 되는 건데 그걸 네. 가지고 너무 크게 해석도 하고 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네네네. 건가라는 생각도 막 들고 네.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 뭐 이런 느낌으로 네. 계속 네. 아니 근데 선생님인데 선생님이 네. 네 맞아요. 아니 맞아요. 아니 저의 얘기를 하는 건데 약간 오늘 느낌이 욕망
고양이하고 호랑이 싸움 같은 느낌처럼. 굉장히 습득력이 빠르세요. 인지적 습득력이 굉장히 빠르신데요. 그래서 머리로는 막 알아들으셨는데 내 사람이 생각과 마음이 좀 다른 영역이라. 이게 너무 어려워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조금 머리로만이 아니라 마음 깊이 그렇지. 이렇게 되면 좀 한결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초반부터 무슨 말씀을 진짜 여러 차례 수차례 하셨냐면 그래서 저 되는 건가요? 간소리인가요?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도 나아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요. 계속 아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제가 되는 생각하기에는 이제 운영쌤한테 답을. 그래서 이 문제의 답 뭘까요? 나아질 수 있나요? 빨리 결론 내려야 저는 어떻게 될까요? 맞네. 계속 그거를 계속 하시면서 점점점 다가가고 계세요. 지금. 이거 무릎에 앉겠어요. 근데 이제 답을 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좀 편해지실 것 같아요. 예. 숫자적으로 수치로 제가 대신할 수는 없지만 예. 원래 사람의 이런 불안은 정서 영역이잖아요. 예. 근데 이 마음을 다루는 거는 죽을 때까지 발달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를 배우면 어제보다 내일이 나아요. 그건 분명하거든요. 예,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편안하게 사람과 교류하고 또 이렇게 마음을 툭 터놓고 이런 경험이 굉장히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그거를 경험을 하면 경험이 쌓이면서 늘어요. 사회적 관계를 맺는 게 느는데요. 우리가 평생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정말 밀접한 나의 정서적 안정과 안전을 제공하는 대상자는 2, 3, 4명 정도이다. 그래서 결혼을 하신 분은 배우자가 되는 것이 좀 그래도 좀 훨씬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어릴 때는 부모이고요. 네. 그러나 뭐 아주 친한 친구 또 가까운 사람 사회에서 만나도 굉장히 가까워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아주 의미 있는 이제 밀접한 관계를 맺는 게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럼 그런 걸 늘려야 되는 건가요? 그런 사람들을 좀 더. 눈이 막 깜짝깜짝 늘리면 되는 건가요? 네. 근데 이제 저는 또 하나 추천하는 거는 그냥 뭐 연인이 생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고요. 개인적으로는요. 이제 선생님께는 가까운 사람한테 네. 손편지를 써라라는 게 이제 제가 드리는 매직입니다. 손편지? 네, 손편지. 너무 부담을 갖지 마시고요. 제가 손편지 쓰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머리에 가만히 떠올려 보면 한번 연락해봤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친구든 주변에 가까운 사람이든 선생님의 마음을 담아서 한번 써보세요. 보통 우리는 보고 싶은 사람한테 전화를 해요. 예. 그래서 야 뭐해? 야 진짜 얼굴 보고 싶다 이렇게 하는데 선생님은 콜포비아가 있으시니까 맞아요. 그거 대신에 상대한테 전하고 싶은 특히 그 마음을 뭐 엽서나 간단한 카드나 몇 명한테? 네. 아니, 편지가 아니에요. 영국에서 시작된 편지가 아니고. 그 느낌은 쌤 있더라고요. 제가 올 아내 생일날 2달 전에 손편지를 썼어요. 네. 그럼 뭐 12년이나 살았는데 무슨 뭐 또 할 얘기가 있을까 싶었는데 네네. 내가 무슨 말을 써야 될까 보다는 쓰다 보니까 제 감정이 써지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한 4장을 꽉꽉 채웠거든요. 네, 그것도 모질했는데 손편지 쓰다 보니까 이성적인 논리로 칠판에 써내려가는 게 아니라 내 감정을 써내려가니까 훨씬 좀 네. 솔직해지고 네, 그래요? 솔직해지고 네, 네. 괜찮더라고요. 네, 가까운 사람과 마음과 마음을 나눌 때 거기서 나오는 힘은 대단히 큽니다. 네, 본인의 마음을 보는 그런 기회, 객관화. 네, 알게. 그런 어떤 경험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정말 저는 오늘 진짜 상담하러 나왔거든요. 방송하러 나온 게 아니라. 그래서 되게 막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여쭤보고 이렇게 했었던 건데, 좀 앞으로 내가 어떻게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고, 사람들을 마음으로 대해야 되는지, 이런 생각하면서 앞으로 잘 한번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변에 좋은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까. 네. 감사합니다. 자, 주세요. 저희 금쪽 상담소의 히든 카드죠. 정말 이 금쪽 같은 은영 매직을 항시 잊지 마시라고 예. 우리 정승재 고객님만을 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아, 정말요? 자, 여기 있습니다. 와, 오늘 재밌네요. 어디에서도 구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럼요. 너무 행복해.
네, 저도 기쁩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오은영 선생님의 솔루션.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 쓰기, 손편지 쓰기. 그래서 편지지를 한번 제가 사봤습니다. 지금부터 편지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Stop telling me what I need, baby. If you're over me, there you go, there I said it. Don't look at me, I'll offend it.